오늘날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급되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한글 창제와 관련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종 25년 1443년 12월 30일자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날은 세종 25년의 맨 마지막 날, 즉 섣달 금음날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략하지만 전언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문, 즉 한글이 창제된 공식적인 날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가 다른 신하들의 공식적 참여 없이 세종대왕께서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든 결과임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철저하게 세종대왕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연구였고 아직 공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달 가까이는 별다른 관련 기록이 없다가 해를 넘겨서 세종 26년인 2월 16일에야 훈민정음에 대한 2번째 기록이 나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운회라는 책은 원나라의 한자 발음 사전이었던 고금 운회 거요라는 책으로 생각되는데 몇 년 뒤에 편찬된 동국정운의 출판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상당수가 이 기사에서 이름이 보입니다. 동국정운이 세종 29년 1447년 9월에 완성되었음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왕자들과 신하들이 3년 넘게 이 사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집현전의 녹관, 즉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전임 연구 인력의 정원은 20인이었습니다. 이 중 품계를 기준으로 정 5품에 해당하는 교리 최항을 최선임으로 하여 총 5인의 집현전 학사와 왕의 외척인 강희안 등 모두 6명이 운회 번역의 실무를 맡고 세자와 대군 2인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번역과 관련된 작업을 세자의 공적 업무 공간인 의사청에서 하도록 했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난 2월 20일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 7인이 올린 상소가 세종대왕에게 도착합니다. 그들의 상소는 정확하게는 2월 16일에 집현전 학사들에게 운회를 번역하게 한 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요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현전의 최선임 학사인 부재학 최만리 등 은교 이상의 고참급 인원 4인을 비롯하여 가장 신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팔품 저장난까지 모두 7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상소는 한글이 국왕의 개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는 문헌 번역 사업에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세종대왕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의 학사들은 왜 한글을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였을까요? 실록에 실린 상소문의 내용과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이 훈민정음을 보급하는 데 반대했던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독자적인 문자에 대해 상소를 올린 집현전 학사들, 더 넓게는 사대부 계층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문자를 사용했던 다른 민족들은 문화적인 수준은 높지 않은 오랑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자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문화적 성취이며 자신의 언어에 맞는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줄 수 있는 편리함을 고려하기 이전에 스스로 선진 문명의 문화적 성취를 버린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사대부 계층은 다른 민족들이 자신의 문자를 사용해서 문화적 발전을 달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당위성이 없는 쓸데없는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널리 사용한다면
사대부와 백성들이 한문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한문을 등한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의 선진 문화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뒤처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임금이 사람마다 편히 익혀 일상의 쓰임에 편하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익히기 쉬운 새로운 문자를 쓰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현전 학사들은 재판과 행정은 백성이 그를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세종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한, 즉 반대 그 자체를 위한 논리로 보이며 관료 집단의 자기 방어를 위한 논리로도 보입니다. 국가의 학술적, 행정적 역량을 크게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세종의 이런 강한 의지가 독단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글의 창제와 보급이 세종의 개인적 연구에서 갑자기 국가적 주요 사업으로 격상했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난처함과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동궁, 즉 당시의 세자였던 문종에게 새로운 문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급한 정무를 처리하는 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상소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집현전 학사들의 상소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들이 뼛속까지 모화사상과 계급의식에 빠진 사대주의자들이라서 한글 보급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 이전의 주변 민족들의 문자 사용의 역사는 그들이 보기에 성공적이라고 보기에 힘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문자를 도입함으로 인한 대외적, 대내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의 독단에 의한 사업이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세종대왕은 이 상소를 읽고서 그들을 직접 불러내어 면담합니다. 그리고 비록 하루이긴 하지만 그들 모두를 옥에 가두어 그들의 반대 의견과 불만을 대놓고 억누르고 임금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이 사건은 끝납니다. 그리고 최만리라는 당대의 집현전의 최선임 학자는 이 일을 통해서 한국사의 이름 석자를 뚜렷하게 남기지만 이 일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얼마 안 되어 벼슬을 그만두고 나서 곧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조선 왕조실록에 분명히 실린 이 면담 때문에 한글 사용과 보급에 반대한 대표 인물로 두고두고 후손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반발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과 한글의 보급을 위해 세종이 보여준 강한 추진력에 대한 당황스러움의 결과이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국가 전체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새로운 문자의 보급이 겨우 이 정도의 반발만 겪었다는 것은 오히려 한글과 관련된 일들이 매우 순조롭게 실행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실록에서도 한글의 보급과 관련하여 더 이상 관료들의 반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최초로 시작될 때에 다소의 마찰이 있었을 뿐이지 한글의 반포와 보급이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도 없이 결국 한글은 무사하게 반포되었습니다. 세종의 강한 의지가 있었겠지만 사업이 오히려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도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